자, 여러분, 이제 수학 익힘책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지금 아마 수학 익힘책 14쪽, 15쪽을 모두 풀고 채점까지 완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너희들 가르치면서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번호를 고르세요,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세요,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는 내용에 제대로 안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기호를 써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괄호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누기나 곱하기를 먼저 계산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고요. 뒤에 있는 곱하기, 나머지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1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 기역, 디귿만 쓰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풀어보고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나누기부터 하기로 했죠. 7단 외우면 7, 2, 14. 그렇습니다. 나누기 계산 결과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 곱하기 3 여러분 계산을 해주면요. 3, 5, 15, 3일은 3에 1 올려주면 4, 45가 되겠죠. 33 빼기 2 더하기 45. 자,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빼기부터 하면 되겠죠. 33에서 2를 빼주면 31, 그리고 45를 더해주면 76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계산 순서부터 먼저 한번 왼쪽, 오른쪽 둘 다 나타내 볼게요. 앞에 문제는 4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계산을 한 뒤 차례대로 더하고 빼주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문제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고 다음 나누기 곱하기 순서로 계산한 뒤 43에서 빼주면 되겠죠.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20 더하기 43, 12가 되겠고요. 나누기 4 빼기 6입니다. 자, 12 나누기 4를 계산해 줘야겠죠. 20 더하기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12에서 4를 나눠주면 4, 3, 12, 3 빼기 6입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해 볼게요. 20 더하기 3이니까 23. 자, 그러면 23에서 6을 빼줍니다. 받아 내려줘야겠죠. 13에서 6을 빼면 7. 받아 내림한 후에 2는 10으로 바뀌죠. 1로 바뀌죠. 따라서 17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계산해 보도록 하죠. 43 빼기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16 더하기 9는 25 나누기 5 곱하기 7이죠. 자, 43 그대로 유지되고요. 25 나누기 5, 5다 넣으면 되죠. 5, 5, 25 곱하기 7. 자, 5, 7, 35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3에서 35를 빼주면 8.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왼편 문제는 17, 오른편 문제는 8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또는 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계속 지금 반복해서 풀고 있는 문제의 형태예요. 배열은 똑같습니다. 숫자의 배열은 똑같은데 괄호를 어떻게 표시하냐에 따라서 식의 성립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문제들이죠. 3번 문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요. 앞에 있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입니다. 곱하기, 나누기,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 조금 넉넉한 공간인 아래쪽에 선생님은 풀어보도록 할게요.
7 더하기 3 곱하기, 자, 20 빼기 8,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할게요. 20에서 8 빼면 12, 그리고 나누기 4 계산을 해줘야겠죠? 3 곱하기 12를 그대로 계산을 먼저 해주면, 자, 2, 3, 6, 3, 1은 3, 36이고요. 나누기 4, 물론 앞에 7 더하기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 36에서 4를 나눠보겠습니다. 4, 9, 36이죠. 7과 9를 더해주면 16이 되겠습니다. 오른편 문제 계산하겠습니다. 7 더하기 3 곱하기 20 계산해주면 60 빼기 8 나누기 4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7 더하기 60은 그대로 따라오고요. 8 나누기, 선생님이 등호 표시를 깜빡했네요. 8 나누기 4를 계산하겠습니다. 4, 2, 8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겠죠? 7 더하기 60, 67. 여기에서 2를 빼면 65. 자, 어디가 더 큰가요? 65가 더 큽니다. 이제 15쪽으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로 묶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중에서 그 4번 문제를 제일 어려워할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괄호를 대체 어디에 넣어야 할까? 그러면 이걸 다 계산을 직접 해봐야 하는 건가?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귀찮다고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이 한 가지 팁, 즉 힌트를 주자면, 이 빼기 5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마지막에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괄호를 여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3에서 5를 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빼기 5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빼기 5를 하기 전까지 이 숫자가 11이 만들어져야만 11 빼기 5를 했을 때 6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얘를 1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나누기, 곱하기가 등장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바꿀게요. 이 9 더하기 24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홀수고 짝수기 때문에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이 빨간 글씨로 표시한 이 부분은 괄호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9와 무언가를 더해야만 해요. 뒤에 있는 것들과. 그랬을 때 2가 돼야만 합했을 때 12를 만들 수가 있죠. 자, 24 나누기 4 곱하기 3을 2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일단 24 나누기 4를 먼저 해버리면 6 곱하기 3, 18이라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4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4, 3, 12, 24 나누기 12는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러면 9와 2를 더하면 11. 따라서 여러분 정확한 정답은 4와 3을 곱하는 걸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하면요. 이 문제가 어렵다면 빼기 5를 먼저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빼기 5 계산하기 전 과정을 하고 생각한다면 이 9 더하기 24 나누기 4 곱하기 3이 11이 돼야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계산할게요. 자, 4 곱하기 3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게 답이라는 거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건 6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마지막에 얘 빼기 5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제일
뒤에 계산해야 될 건 덧셈과 뺄셈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빼기 5를 했을 때 6이 나오려면, 그렇죠, 6에 5를 더해주면 계산할 수 있겠죠. 11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만큼을 11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이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핵심 문제였어요. 그럼 선생님이 계산한 게 맞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괄호로 묶었죠. 4, 3, 12 빼기 5는 6이 되는지 한번 계속 가볼게요. 이제 24 나누기 12를 해야겠죠. 9 더하기 24 나누기 12는 2입니다. 미안해요. 빼기 5는 6 되는지 봅시다. 이제 앞에서부터 더하면 11 빼기 5 6 되는 것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복습 문제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카레 4인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10,000원으로 필요한 채소를 사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서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남은 돈을 구하려면 전체 가진 돈 빼기 채소 가격의 합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남은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전체 돈은 우리가 아까 10,000원이라고 했는데, 자, 채소 가격의 합을 구하려면, 자, 우리가 감자의 가격, 양파의 가격, 당근의 가격을 각각 구해서 더한 다음에 이것의 합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괄호도 써야 되고요. 양파를 구할 때는 4인분을 구하려면 곱해야 하고, 당근을 구하려면 나누기를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한 상태로 여러분 계속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표시한 걸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4인분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할 게 없어요. 3,200원 그대로입니다. 더하기, 아까 채소의 값을 각각 다 더하기로 했어요. 우리 양파는 1인분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4인분이죠.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당근을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8인분이니까 이 4,800원을 8로 나눠서 1인분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8, 6, 48에서 여러분 600원이라는 걸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1인분을 구한 다음에 나는 거기에 4를 곱해서 4인분을 만들겠다.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요. 4,800원이네. 8인분이라고? 그러면 2로 나누면 4인분, 4인분 나눠지겠네. 라고 생각해서 나누기 2를 바로 계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계산하건 간에 사실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4,800 나누기 8 계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8, 6, 48이니까 600원이고요. 6 곱하기 4 계산해주면 6, 4, 24. 2,400원입니다. 4,800 나누기 2도 마찬가지로 2,400입니다. 사실 계산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1인분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인분으로 만드는 이 방법, 위에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래 방법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식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보죠. 일단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곱하기부터 먼저 계산을 할게요. 5, 4, 20, 2,000원이고요. 자, 선생님이 사실 얘로 선택해서 쓴 이유는 우리 수학의 김책의 답이 얘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위에 걸 선택했는데 아래 거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도 문제 없습니다. 자, 4,800 나누기 8이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600, 그 다음에 곱하기를 바로 계산해야겠죠. 6, 4, 24, 2,400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로 묶었으니까 더하기 차근차근 해보죠. 3200과 2000 더하면 5200, 또 5200에 2400을 더해주겠습니다. 계산하면 7600. 자, 이제 만원에서 빼줘야겠네요. 만원 빼기 7600. 자릿수를 맞추고 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받아내림 차근차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에서 6을 빼주겠습니다. 9에서, 미안해요. 10에서 6을 빼주겠습니다. 4가 되겠고요. 9에서 7을 빼면 2. 남은 금액은 2,400원이 되겠죠. 2,400원. 식 한번 다시 써볼게요. 내가 가진 돈 만원에서 감자의 가격, 양파의 가격, 그리고 당근의 가격을 빼면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물론 8인분이기 때문에 4인분 만들기 위해 2로 나눴다 라고 계산을 해서 4,800 나누기 2를 바로 써도 절대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섭씨와 화씨가 있습니다. 대화를 보고 현재 기온을 섭씨로 나타내면 몇 도인지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대표적으로 미국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섭씨 온도를 선택하고요. 미국의 경우 화씨 온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온도를 보고 현재 기온이 77도래요. 여러분 77도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생활하기 매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화씨 온도계를 본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F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준기는 화씨 온도계를 보았구나. 화씨 온도에서 지금 화씨 온도가 아까 77도라고 했죠? 여기에서 32를 뺀 수에, 근데 32를 먼저 빼야 되죠? 괄호로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5를 곱하고 9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가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을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화씨 온도에서 32를 빼고 먼저 빼는 거니까 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곱하기 5 나누기 9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식 한번 다시 세워볼게요. 77에서 32를 뺀 후에 곱하고 나누고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77에서 32를 빼겠습니다. 7에서 2 빼면 그렇습니다. 5. 70에서 30을 빼는 거니까 45.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역시 또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우리 45에서 5를 나눠보겠습니다. 5, 9, 45. 5 곱해야 되죠. 미안해요. 5, 5, 2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 5, 20입니다. 네, 225가 됐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다가 꼬였는데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자, 225가 됐죠? 자, 이제 225 나누기 9를 해야 되는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를 9로 나눠볼게요. 9다 내어보면 9, 2, 18 되겠죠? 자, 2에서 8을 뺄 수 없으니까 받아 내려주겠습니다. 12에서 8 빼면 4, 5는 그대로 내려줍니다. 자, 5, 9, 45가 되겠죠? 따라서 섭씨 온도로 바꾸면 25도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7 화씨 온도는 25 섭씨 온도구나 라는 거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아마 이때까지의 수학 익힘책 문제 중에 좀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4번 문제, 6번 문제의 경우 꼭 한번 다시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이제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1일 직기초등학교 개교기념일, 또 주말을 거쳐서 5월 4일 재량휴업일,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쭉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수요일 마지막 시간인 6교시인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남은 기간을 또 재미있게 휴식하면서
건강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